자, 오늘 대표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죠? 저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적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피임을 선택하고 알아볼 수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사실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한데 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뭐좀 정확하게. 네,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헌법 제10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되게 뭔가 이렇게 막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헌법을 알아야겠네요. 헌법 제10조에 이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네. 이게 줄여서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행복추구권 안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성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강요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성적인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존중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존중받을 권리. 그렇다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건가요? 네, 혹시 뭐 존중받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존중 50%,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존중 70%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어르신분들이랑 우리 어르신분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존중을 더 그렇죠. 우리가 보호하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 네. 사실 존중은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네. 존중받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누가 13살부터 줄게, 16살 때부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갖게 되는 기본 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성적 자기결정 능력. 네. 이건 뭐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갖게 되는 권리잖아요. 네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권리 자체를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성적 동의에 대해서 네. 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꼭 짝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성적 동의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리 씨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기리 씨 손잡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걸 물어보니 물어보니 그냥 마음껏 잡으렴 이렇게. 이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면 네,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깍지까지 껴도 돼. 네.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네.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네. 근데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좀 안아봐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잖니. 네, 코로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죠. 이게 동의와 거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고요. 네. 특히 성적인 상황에서는 이 동의와 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을 해요. No means no 캠페인과 Yes means yes 캠페인이 있어요. No means no라는 것은 no라고 하면은 아닌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캠페인을 하는 거고요. Yes means yes라는 것은 응이라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캠페인을 하는데 참 이상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 근데 이제 no means no, yes means yes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언어라는 게 yes라고 해서 다 yes가 아니고 no라고 해서 다 no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말인즉슨 제가 이제 yes라고 했지만 사실 뭐 분위기가 너무 무겁거나 혹은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뭐 yes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어떤 관계이냐, 또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의나 거절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yes면 yes, no면 no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내가 yes냐 no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yes나 no를 캐치하는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상황의 맥락이라던가 관계의 맥락을 좀 파악을 해서 네. 저 사람이 진짜 yes인지 no인지 yes면 내가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절에 대해서 내가 불쾌해야 되는 건지 이런 그 어떤 민감성을 기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거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냥 거절할 때 정말 전 아다르고 어다르고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정말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래 저래 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노를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면서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나 너무 서운해 뭐 이럴 그럼요.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동의와 거절을 마음을 갖고 그걸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은 네. 얼마든지 no means no, yes means yes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yes인지 no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표현하지 않았냐, 표현했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yes나 no를 맥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고 존중하는 스킬을 기르는 거 그게 맞아요. 바로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여기 뭐 삐삐님께서도 돌려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해요. 라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동의와 거절은 명확하게. 네, 네. 역시 하지만 그 안에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죠. 네, 그러네요. 괄호 네. 열고 존중. 존중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존중입니다. 네.